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원칙상 유효하고 예외적으로는 무효가 된다. 이중매매는요, 항상 유효하거나 항상 무효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유효한데 예외적으로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중매매라 함은 매매를 두 번 한 거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두 번 팔아먹은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단독주택 소유자 갑이 을에게 한 번 팔아먹고 또 병에게 같은 단독주택을 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팔아먹었으니까 1번, 2번에서 이중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병의 등기 이 부분, 물론 그 전에 계약이 체결이 됐겠죠. 이 병과의 계약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인 겁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이 계약과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고, 그게 바로 원칙상 유효고요. 또 이 계약과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게 2번이라고 할게요. 이중매매가 원칙상 유효한 이 1번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받아요. 그 상태에서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잔금을 받은 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주는 겁니다. 이 등기까지. 이 경우에서 이 병과 체결한 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고요. 이 등기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칙상 유효한 경우죠. 다음은 그 예외적으로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를 볼게요. 즉 병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보면 되는데, 소유자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1번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거예요. 을로부터.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은요, 갑은 이제 을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제 하게 되면은 형법상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이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병이 갑에게 적극 권유를 합니다. 적극 가담으로도 표현을 해요. 적극 권유를 하니까 결국은 갑이 병에게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등기까지 병 앞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갑은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을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이걸 배임죄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병을 볼게요. 이 병은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즉 적극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가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형법으로는 공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갑은 배임죄의 정범이고 병은 배임죄의 공범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둘 다 죄인이에요. 이제부터 범죄인. 그러면은 법질서 위반이잖아요. 형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죠.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병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예외적으로 무효인 2번의 경우예요. 그래서 아까 원칙상 유효한 경우가 뚜렷이 다른 부분은 이 중도금을 받았다는 점, 그 다음에 제2 매수인 병에 적극 권유가 있었다는 점, 이 차이인 것이죠. 자, 이제는 기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간단히 봅시다. 핵심만 봅시다. 자,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원칙상 유효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는 거죠, 이게. 제1 매수인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 원칙상 유효, 이게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 시에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이 부분이 바로 제2 매수인 이건 보이시죠? 적극 가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 이게 전제로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갑이 배임행위를 한 거고, 병이 적극 가담해서 공범이 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둘 다 범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게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는 항상 유효하다, 항상 무효하다, 그럼 둘 다 틀린 얘기가 되고요. 부동산의 이중매매, 그러면은 원칙상 유효한데 예외적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에서, 자,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는 뭐죠? 절대적 무효죠.
그 경우에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자, 그림에서 봅시다.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현재 지금 등기는 병합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니까 이 등기는 뭐죠? 무효인 상태죠. 그래서 무효이니까 이걸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말소시키는 방법이 의리병에게 직접 청구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대의해서는 할 수 있죠. 자, 대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1 매수인은 소유자 갑을 대의해서는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의 편리상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은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까지 준 상태죠. 때로는 잔금까지 준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등기만 을이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을은 돈을 줬는데 등기를 딴 사람한테 넘겼으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열받는다 해서 을이 병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를 못합니다. 다만 병은 아까 공범이라 그랬죠. 배임죄.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게 뭐죠? 범죄니까 이거 불법행위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 말소 청구를 직접 못 한다는 거죠. 다만 대의해서, 즉 을이 소유자 갑을 대의해서만 병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지문이 깁니다. 너무 길어요. 반사회적 이중매매에서 이게 계속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직접은 안 돼, 돼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셔야 돼요. 직접은 안 돼, 돼 있는데, 등기 말소를 직접은 안 돼, 돼 있는데 이렇게 입버릇처럼 외우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긴 문장 속에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 읽으면서 연구하고 있으면은 뒤에 가면 시간 부족합니다. 이해되었으면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직접은 안 돼, 돼 있는데, 직접은 안 돼, 돼 있는데 외우세요. 대리 행위에 의한 이중매매가 반사의 절서의 법률 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병이 본인인데 대리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 행위에 의한 이중매매라 했으니까 이 대리인이 소유자 갑에 대해서 적극 권유를 한 거예요. 적극 가담을 한 거죠. 자, 이 경우 이게 반사회적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 행위일까요? 대리 행위겠죠. 병은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대리인이 지금 한 겁니다. 적극 가담도 대리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사회적이냐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니까 절대무효죠. 무효의 효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제2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이라도 이중매매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판사의 질서에 해당해서 이 등기가 지금 무효인 거죠. 이 절대 무효인 상태를 다시 또 정의받았다 그러면 유효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에서 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효가 되는 거죠. 계속 전전돼도 계속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에서 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무예요, 이거는. 이중 매매의 법리는 이중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것도 맞는 건데요.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중도금 잔금을 받고 인도를 해줬다면 갑은 을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병이 이러한 것을 적극 권유했다면은 이중매매의 법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간단히만 알고 넘어가세요. 이 문제는 지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표시를 잘 하시면서 따라다녀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지문 자체에다가 표시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즉 갑이 소유자네요. 그래서 네모를 칩니다. 을에게 팔았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동글뱅이 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중도금을 받았네요. 이 중도금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갑은 이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즉 배신을 하면 안 되는 이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후 병이라는 사람, 새로운 등장인물은 삼각형을 표시할게요.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답니다. 이 적극 가담은 키워드죠. 이거는 이제 적극 가담이니까 공범이라는 겁니다. 지금 갑이 배임을 했답니다. 그럼 갑은 이미 배임죄가 됐다는 거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가담했다, 적극 가담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갑은 배임죄가 되는 거고요. 병은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그런 구조죠. 둘 다 지금 갑과 병은 범죄인인 겁니다. 자, 쭉 읽을게요. 등기를 누가 앞으로 가져갔죠? 병 앞으로 가져갔죠. 주어가 병이니까 등기까지 지금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중도금까지 줬는데 등기를 못 가져갔으니까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을이 피해자입니다. 갑과 병은 배임죄를 범한 범죄인이고요.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은 없다고 그랬죠. 자, 이 을은 병에게 1 매수인이 2 매수인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는 할 수 없죠. 다만 대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직접은 없다. 맞습니다.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은 맞는 건데요. 자, 봅시다. 이 병은 배임죄를 범한 공범이라고 했어요. 즉 범죄입니다. 그럼 범죄도 불법이죠. 즉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건데, 자 봅시다. 중도금을 받은 이후에는 갑이, 즉 소유자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따라서 해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다면은 3번 지문은 맞는 건데요. 갑이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4번 병 명의 등기는 현재 지금 병 앞으로 제2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이를 추인한다는 거예요. 갑은 지금 현재 누구죠? 배임죄를 범한 범죄인이죠. 이 사람이 추후에 인정한다 해서 유효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유효가 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절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고 말고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무조건. 5번 만약 선의의 정의, 자 새로운 등장인물 나왔는데 이 부분은 표시를 아름모로 해볼게요.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했답니다. 이런 구조네요. 이전 등기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정은 갑병의 매매계약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틀렸죠. 왜냐하면 이미 배임죄를 범했고 이는 법 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절대 무효이니까 어느 누구가 어떤 상황에서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